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 김동현 감독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금 여기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일정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호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은 한 9시 정도, 밤 9시 정도 됐고요. 이제 곧 1시간 정도 후에 이제 호주로 떠나는 비행기에 이제 탑승할 예정입니다. 한 5일 정도 지금 이 필리핀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필리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 이번에 좀 많이 좀 배우고, 또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았어요.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 특히 그 토지개혁에 관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집행하셨던 이 토지개혁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개혁이 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실패한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계기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필리핀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곳에서는 정치가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그 경제와 정치는 사실은 이 대지주를 중심으로 한 지주 가문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특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03년서부터 사실은 필리핀에서 토지개혁이 진행됐는데요. 그 토지개혁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토지개혁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는, 집행해 나가야 하는 그 정치인들이 사실은 지주예요. 대지주. 그러니까 그 이곳에서는 이제 하시엔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플랜테이션 거대한 그 농장들을 대부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주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정치인들이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면서도 물론 뭐 이들도 뭐 국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토지개혁이 가장 상징적인 하나의 어떤 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번 토지개혁이 할 때마다 흥미로운 것은 토지개혁이 진행될 때마다 소작농들은 늘어나고 지가는 상승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토지개혁을 농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의 이익을 갖다가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순과 기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950년도 이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 자체가 정말 이 필리핀에 비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 또 그것을 그 실행에 옮겼던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결단력과 그 추진력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단지 시장 가격에 의존하거나 시장의 논리에 의존하거나, 또는 뭐 요즘 뭐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데 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결국 필리핀의 토지개혁의 문제점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됐던 토지개혁, 대한민국 토지개혁이 어떠한 과정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뒤를 이어서 경제 제2의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거라고 본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필리핀의 모습은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마닐라시에서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경제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농경사회에서 바로 3차 서비스 산업으로 그냥 바로 직행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 2차 산업, 제조업 기반의 2차 산업이 거의 전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 이제 건국전쟁에서도 이번에 토지개혁 취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좋은 내용들을 좀 대중들이 좀 알기 쉽고 우리의 토지개혁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결행에 옮겼던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의 이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데 어떤 기초가 됐는지를 이번에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유석진 교수님께서 같이 취재에 동행해 주셔서 너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 역시 많은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유석진 교수님도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어서 하루 먼저 이제 귀국을 하셨고 저는 이제 이 호주로 이동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서는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상영회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호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영회가 있고요. 한국어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 호주인들을 위해서 영어 자막이 달려있는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상영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호주 방문에서 굉장히 좀 특별하고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 영화인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를 공식적으로 이 호주 땅에서 상영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가 단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과연 우리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이제 내년에 다가올 이 총선에 과연 이 부정선거와 같은 요소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저는 또 호주에서 한 6일 정도 일정을 보내고 또 영화 상영회 함께 또 몇 가지 취재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면 바로 이제 영화 건국전쟁의 편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거의 뭐 촬영은 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지금 이제 편집 준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건국전쟁이 올해 말에 잘 마무리돼서 나름대로 좀 좋은 의미를 갖다가 대한민국 사회에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건국전쟁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